여러분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조명진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깨 관절 건강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염준섭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염준섭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어깨 통증의 원인과 비수술 치료법 시작합니다. 원장님, 먼저 어깨 관절 질환이 발생하면 어떤 원인이 있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어깨 관절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네, 진행잡은 옷을 많이 입다 보면은 네. 옷 끝단이 닳고 해져서 네네.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맞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있는 힘줄도 많이 쓰다 보면은 닳고 해지고 닳아서 찢어지게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아니면 심하게 완전히 찢어져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네.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질환뿐만 아니라 어깨가 아프게 되면은 옷이 껴놨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PD님도 어깨 아플 때마다 50견인가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50견은 어깨 통증이 대명사로 쓰일 만큼 맞아요. 굉장히 친숙한 질환인데 사실 50견은 관절낭이 많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겨서 팔도 잘 올라가지 않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지는 질환으로 어깨가 얼었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하고 관절낭이 들러붙었다고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합니다. 네네. 또한 회전근개에 석회가 생겨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석회성 건염도 있고요. 네. 팔을 앞으로 들 때 힘줄이 천장뼈에 걸려서 통증을 유발하는 40, 50대뿐만 아니라 20, 30대에도 많이 발생하는 정말요? 네. 충돌증후군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원인과 또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떤 치료들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에 대한 치료를 이해하려면은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어깨 통증은 힘줄 파열, 염증으로 인한 통증, 석회로 인한 통증, 네. 관절 강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어깨 통증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어깨가 아프면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조금은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픈데 계속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쉬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쉬어도 좋아지지 않으면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좀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매우 좋고요. 네. 그리고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가해서 혈류를 왕성하게 돌게 해주고 강직된 부위를 풀어주는 것도 좋고 네. 어깨 관절의 근육과 힘줄이 강직과 경직을 도수치료로 풀어주는 치료도 도수치료. 매우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비수술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 석회로 인한 통증, 어깨 관절이 강직으로 인한 네. 통증이 세 가지. 세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비수술 통합치료 프릭스 치료입니다. 네, 프릭스 치료는 약해진 힘줄은 증식 치료로 강화시켜주고 어깨 관절이 잘 올라가지 않고 굳어 있다면은 강직 완화 치료와 근육 내 자극술로 이를 풀어주게 되겠고요. 네. 또한 석회가 있다면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말끔하게 석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치료네요. 네, 그렇죠. 네. 비수술 통합치료 프릭스 치료는 그날 치료하고 그날 가실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진행하는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 치료만을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분명하게 있고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 통증이라면은 관절 내시경으로 힘줄을 봉합해 줘야 되겠고요. 네. 힘줄을 봉합만 하기로는 회전근개가 매우 약하고 얇다면은 힘줄을 단단하게 두껍게 만들어줘서 회전근개를 단단하게 봉합할 수 있는 패치 보강술도 고려를 해야 하고 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해서 봉합을 할 수 없다면은 상부 관절낭 재건술, 즉 인공인대를 새로 넣어서 상부 관절낭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인공관절 치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단계별 치료법들을 참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비수술 치료법인 프릭스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프릭스 치료, 저는 조금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치료인가요? 네, 프릭스 치료는 사실 제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치료가 아닙니다. 네. 네, 전문의들로부터 충분히 검증이 된 치료법들을 임상에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하고 변형한 치료법인데요. 네. 네, 프릭스에서 P는 프롤로 테라피로 약해진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되겠고, R은 릴리즈 숄더 조인트로 관절 강직이 와 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IS는 FIMSA 약자로 근육과 힘줄이 강직이 돼 있고 경직이 돼 있는 것을 네. 플런저라는 특수 바늘로 풀어주는 근육 내 자극술이 해당이 되겠고요. 네. C는 칼시피케이션 리무벌로 석회가 있다면은 이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이나 콜라겐을 이용해서 힘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네. 또한 석회가 있으면 석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서 석회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오십견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오십견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낭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네. 관절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해주게 되겠고, 또한 근육과 힘줄이 강직과 경직이 돼 있는 부위를 영상장치로 찾아서 플런저라는 특수 바늘로 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한 70% 이상 좋아지고 잘 올라가지 않던 팔도 잘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네, 이렇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56세 여성분이고 네. 도베이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 도베일이요? 네, 도배를 하다 보면 팔을 많이 쓰시게 되겠죠. 그렇죠. 위로 항상 네. 이 방향으로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어깨가 종종 아프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깨 통증 때문에 일하기가 좀 불편해지셔서 주사치료랑 분리치료, 충격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처음에 치료를 받았을 때는 2, 3개월 정도 편해졌었고, 네. 네, 일을 하기도 좋았었는데 오. 나중에는 치료를 받아도 1, 2주밖에 가지 않고 이제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네, 악화되셨구나. 팔도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수 없게 되고 일도 잘 못하게 되어서 네. 병원에 내원해서 MRI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MRI를 촬영한 결과를 보면은 좌측 MRI의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네.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심했었고 네, 어깨 네. 경직이 생겼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비수술 통합 치료인 프릭스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네. 네, 프릭스 치료 후에 환자분의 우측 MRI의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오, 네. 힘줄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깔끔해졌네요. 네, 힘줄이 좀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했죠. 네네네. 그리고 통증과 경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2주 뒤에는 통증이 70% 이상 좋아지고 팔도 잘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네.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 2주 만에 좋아지셨네요. 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은 환자분들께서 절반 이상 좋아져서 한 70% 이상 좋아져서 네, 경과가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럼 원장님, 이 프릭스 치료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릭스 치료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네. 어깨만 마취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오. 당일 시술에서 당일 귀가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네. 네, 프릭스 치료는 석회가 있다면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서 근본적으로 이를 말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깨 통증의 키포인트인 힘줄 파열로 인한 통증, 석회로 인한 통증, 네. 어깨 경직으로 인한 통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네. 또한 초음파 영상장치를 통해서 방사선 없이 치료하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장점들을 가진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 사례들 한번 살펴보죠. 네, 이분은 52세 남성분이시고 네. 화물트럭 운전 일을 오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운전일을 오래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 20년 이상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네. 처음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해서 통증이 많이 좋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에휴. 이제는 팔도 잘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좌측 MRI 빨간색 화살표로 보시면은 네. 애과관절랑이 엄청 두꺼워지고 염증이 심해서 팔이 절반도 올라가지 않았던 네. 것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수술 통합치료, 프릭스 치료를 통해서 관절랑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팔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2주 뒤에 환자분은 통증이 거의 90% 이상 좋아지고 오. 팔도 이렇게 번쩍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우측 MRI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애과 관절랑이 넉넉하게 이완되고 네네. 응접도 좋아져서 팔이 잘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네. 것이었죠. 관절 운동 제한과 통증이 좋아져서 일상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번에는 이 석회화 권염에 대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읽어볼게요. 62세 남자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MRI를 찍었는데 회전근개 파열과 석회화 권염이 있다고 수술해야 된다는데 겁이 나고 걱정도 되네요. 혹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이분은 좀 수술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셔 보이는데 다른 치료 가능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네. 영상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 파열이 아니고 네.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해져 있고 네. 석회가 주라면은 수술하지 않고 오. 비수술로서 네. 석회도 말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석회성 건염이 생겼을 때 네. 충격파나 주사 치료를 해서 석회를 없앨 수 없으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론 수술적 치료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석회성 건염은 프릭스 치료로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오. 요새는 어깨 비수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해서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 용액으로 녹여서 석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용액으로 녹여서 제거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고 그렇구나. 석회를 제거하는 술기를 통해서 네. 정확하게 영상 장치를 보면서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술기를 통해서 석회는 수술하지 않고도 비수술로서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에 석회가 쌓인다. 말로만 들어도 좀 무섭고 아플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시청자분처럼 이 석회성 건염으로 고생하신 분 치료 사례 있을까요? 네, 43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사무직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서 네.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 석회가 너무 크게 있다. 충격파로 네. 이를 10회, 20회 충격파를 해서 석회를 깨고 치료해야 된다. 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 1년 동안 충격파랑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요. 되게 장기간 하셨네요. 네, 장기간에서 석회를 없앨 수 있다 해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좀 좋아지다가 네네. 나중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네. 엑스레이를 계속해서 찍어보니 석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네. 이제 석회가 없어지지 않으니 관절경으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된다. 힘줄을 다 째서 석회를 꺼내야 되고 석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봉합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아이고. 수술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었기에 네. 병원에 내원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습니다. 네. 좌측 엑스레이에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네. 석회가 굉장히 크게 관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네, 있으시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비수술 통합치료 프릭스 치료로 석회를 제거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네. 네, 석회 제거 치료 후 2주 후에 우측 엑스레이의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석회가 제거되어서 환자분의 통증이 많이 호전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없어졌네요. 네, 2주 뒤에는 석회가 거의 다 사라지고 네. 통증이 90% 이상 좋아져서 오. 팔도 잘 들 수 있게 되었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석회가 말끔히 사라져서 환자분도 만족해 하셨었고 잠자기도 편해지고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리를 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유착성 관절낭염,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이나 콜라겐을 이용해서 힘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네.
또한 석회가 있으면 석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서 석회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오십견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오십견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낭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네. 관절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주게 되겠고, 또한 근육과 힘줄이 강직과 경직이 되어 있는 부위를 영상장치로 찾아서 플런저라는 특수 바늘로 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한 70% 이상 좋아지고 잘 올라가지 않던 팔도 잘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릭스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 프릭스 치료에도 부작용이나 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모든 수술이나 시술에는 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시술 부위의 통증이나 감염,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부위가 부을 수도 있고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온몸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회전근개 파열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회전근개 파열은 쉽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눌 수 있고 부분 파열은 비수술 치료인 프릭스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힘줄이 파열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로 힘줄 봉합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 힘줄 봉합만 하기에는 힘줄이 매우 얇고 약하다면 패치 보강술을 통해서 이를 보강해주는 치료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힘줄을 봉합할 수 없다면 인공인대를 넣어서 상부관절낭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상부관절낭 재건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료들도 할 수가 없다면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많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치환술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엔 이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치료 사례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51세 남성분이고 건물 시설 설비를 20년 이상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1, 2주도 효과가 가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 환자분은 팔을 앞으로 뻗을 때, 뒤로 뻗을 때 어깨가 욱신하게 아픈 통증이 있었었고 그리고 힘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팔도 잘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좌측 MRI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힘줄이 많이 파열이 되어서 팔을 뻗을 때 통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관절경으로 힘줄을 봉합하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측 MRI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좌측에 없었던 힘줄이 다시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관절경으로 힘줄을 봉합하고 나니 환자분은 앞으로 뻗을 때, 뒤로 뻗을 때의 통증도 좋아지고 힘도 잘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팔도 잘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뒤에는 근력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68세 남성분이고 요식업을 직접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부터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요리하기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내원해서 MRI를 촬영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일이 바빠서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비수술 치료를 받고 2년간 어깨를 통증 없이 잘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었고 팔을 올리려고 해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힘이 없고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MRI를 촬영을 해보니 파열이 이전보다도 더 진행을 했고 힘줄도 매우 얇은 상태였죠. 그래서 힘줄 봉합술을 하면서 인공인대를 넣어서 힘줄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보강하는 패치 보강술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패치 보강술이요? 우측 MRI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된 음영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패치 보강술을 한 것이죠.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은 단단하게 힘줄을 꼬매면서 패치 보강술을 했기 때문에 근력도 좋아지고 팔도 잘 올라가서 통증도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운동과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 사례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네, 이분은 47세 남성분이고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3개월 이상 갑자기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팔을 올리려고 해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일을 못 하시겠네요. 좌측 MRI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네. 힘줄 파열이 너무 심해서 동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한 네. 상태였습니다. 네. 거의 말기 상태였죠. 정말요? 그래서 어깨 통증도 있으면서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고 네. 이런 것을 가성마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너무 파열이 심해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인공인대를 새롭게 넣어줘서 상부관절낭을 만들어주는 상부관절낭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우측 MRI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검정색 음영이 새롭게 생긴 것을 관찰하실 수 네, 있을 맞아요. 겁니다. 이렇게 상부관절낭을 만들어주니 단단하게 환자분은 팔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네. 팔에 힘도 잘 들어가고 일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수술 후 3개월 만에 운동 범위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네네. 그래서 일도 잘 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72세 여성분이고 네. 농사일을 30년 이상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평소에 어깨가 아팠지만 10년 이상 어깨 통증을 참고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팔을 올리려고 해도 팔이 절반까지밖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았고 네. 문고리도 평소에 잡기 힘들었고 세수도 힘들었고 네. 머리도 감기 힘들어지니까 네네. 이제는 참다 안 돼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 좌측 엑스레이의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네. 팔뼈가 천장뼈에 닿아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다 있네요. 네, 이게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 말기인 회전근개 관절병증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서 환자분은 더 이상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환자분은 팔을 번쩍 들 수 있게 되었고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네. 세수도 하기 편해지시고 머리도 잘 감으시고 일상생활로 잘 돌아가시고 숙면도 취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요, 어깨관절 질환에 관한 시청자 질문 하나 읽어볼게요. 1년 반 전에 50견 진단을 받고 가끔 주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차도가 없습니다. 3일 전부터 갑자기 팔을 쓰기가 힘들고 통증도 심해지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원장님, 이분은 좀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네, 50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비수술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수술 통합치료 프릭스 치료를 한다면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도 2주 만에 팔도 잘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 네. 통증도 많이 호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프릭스 치료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네. 어깨만 마취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만 마취하고 내시경 하는 것처럼 수면 마취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날 치료하고 그날 귀가하실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프릭스 치료는 힘줄 파열로 인한 통증, 석회로 인한 통증, 어깨 경직으로 인한 통증을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네. 어깨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석회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관절경으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석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영상장치로 안전하게 방사선 없이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염준석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과 또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